복을 부르는 힐링풍수 제6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66강에 이어 살고 계신 주택이나 건물의 정원 안에 있는 식물의 풍수적 영향을 중심으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식물은 정원에서 매우 특수한 작용을 하며 정원의 중요한 장식품의 하나입니다. 환경의 관점에서 보면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산소를 방출하게 되며 동시에 주택에 신선한 공기를 제공해 줍니다. 대량의 녹색 식물을 재배하여 생기왕성한 환경을 창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은 복이 들어오고 경제적인 풍요와 건강을 안겨주는 명당 조건을 갖춘 주택의 선정이나 조화로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살고 계신 주택에 어떤 식물이 좋은지, 그리고 또 좋은 식물의 작용은 어떤지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을 재배하여 활력이 충만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현대 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요인들은 각종 물체에서 방출되는 오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택이나 건물에서의 정원에 심어진 식물들은 이 오염원들을 제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의에 앞서 아직 복을 부르는 힐링풍수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께서는 빨간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강의를 진행하는 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강의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좋은 분들께도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힐링 풍수 강의 내용이 되도록 더욱더 분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식물은 매우 왕성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으며 수많은 효능과 특수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통상 풍수학에서는 식물은 특별히 이 영성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인생과 사업, 건강 등 모든 전반에 걸쳐서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길상의 식물은 능히 주택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으며 인류를 보호하는 생명의 작용을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식물은 주택의 보호신호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원에 심어져 있는 어떤 식물들은 주택에 좋은 길상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좋은 운을 가져다 준다는 대표적인 식물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종려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려나무는 관상용으로 가치가 있는 식물입니다. 나무줄기는 정자, 기둥 등으로도 사용되기도 하죠. 그리고 종려나무의 이 털은 약용으로도 사용됩니다. 습기를 빨아들이고 지혈작용이 있고 그리고 토혈과 자궁출혈 등의 치료에 사용한다고도 합니다. 풍수에서 종려나무는 재물이 생기고 재물을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고 해서 종려나무의 가치와 효능에 근거해 보면 능히 이러한 좋은 기운들이 효능과 작용에 매우 부합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귤나무가 있습니다. 귤나무는 주택의 관상용으로 많이 재배되고 있죠. 이 귤자는 또 다른 속자로 길자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길할 길자와 같은 발음의 음으로 행운과 길상을 상징합니다. 사실 이 귤의 과일의 색도 윤택하고 노랗고 금색이며 볼구스레하여 기쁘고 경사스러운 일들이 가득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분재용으로도 감귤은 인간의 봄에 해당하는 젊고 아름다운 청춘 시기에 비유된다고 하여 가정의 중요한 정원수로 애용되고 있습니다. 귤나무 잎은 간 해독에도 좋은 효능이 있다고 해서 능히 가정의 즐거움과
기쁨을 안겨준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참중나무가 있죠. 이 참중나무는 장자 소요유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면 아주 먼 옛날에 큰 참중나무가 있었는데 8,000년을 봄으로 삼고 또 8,000년 동안을 가을로 삼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참중나무는 인간의 건강과 장수를 상징하는 나무로 여겨져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세에는 또 부친의 대명사로 사용되어 오기도 했죠. 그리고 풍수적으로는 주택을 보호하고 어떤 희망하는 꿈이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기도의 효용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해화나무, 회나무라고도 하죠. 해화나무는 목질이 견고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푸른 녹화수로 사용할 수 있고 가로수 등으로도 좋습니다. 풍수학적으로 해화나무는 푸르다는 녹자로 대표됩니다. 고대 조정에서는 이 삼정승인 삼공과 아홉 대신인 구경을 일컫는 말로 높은 벼슬의 지위에 있는 공경대부들이 그 밑에 앉았다고 합니다. 세 개의 해화나무를 대하면 삼공의 지위에 이른다는 의미로 이로 인해 해화나무는 모든 나무 중에서 최고의 벼슬 지위에 오른다는 상징의 나무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집안을 지켜주는 주요 수종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괴수나무는 월계수라고도 불리죠. 월계수라고도 불리는 이 괴수나무는 달 속의 괴수나무라는 전설로도 우리들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나무입니다. 괴수나무 꽃은 목서라고도 하는데요. 괴수나무 가지는 약용으로도 쓰이며 바람의 병으로 인한 풍사를 제거하는 효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몸을 조화롭게 하는 작용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송지문의 시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괴수나무가 달 속에 떨어지니 하늘의 향기가 구름밖에 날린다 라고 하는 시구가 있는데요. 괴수나무 꽃은 그만큼 고결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가을철이면 괴수나무 꽃 향기가 사방에 넘쳐나고 천연의 공기를 맑고 신선하게 해줍니다. 영지버섯이라고 있죠. 영지버섯은 성질이 온화하고 맛은 답니다. 전기를 보충하고 근골을 강하게 해주며 관상용으로도 쓰입니다. 장수의 상징이기도 하며 예로부터 길상을 의미하는 식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사슴이나 학이 영지를 물고 있는 그림을 그려 장수를 기원하는 길상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매화나무는 토양에 잘 적응하는 강성 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조각의 꽃받침이 있고 청고하고 부귀를 상징합니다. 그 5조각의 꽃받침에는 매화가 피면 오복의 의미가 있다고 하여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더불어 벵골보리수라고 있는데요. 벵골보리수는 관용과 덕을 베풀고 스스로 힘쓰고 스스로 독려하는 무욕의 굳건함을 나타내는 식물을 말합니다. 또 대추나무를 정원에 심으면 귀한 자식을 얻는다는 의미가 있고요. 모든 일에 활력이 넘치고 목적하는 바를 빨리 성취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석류나무는 자식이 많고 다복의 상징과 길조를 내포하고 있으며 부귀의 기운을 끌어들인다는 상서로운 식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포도나무는 덩굴 식물로 감아오르는 성질이 있으므로 친밀감을 상징합니다. 예로부터 7월 칠성날에 포도나무 가지 아래서 서로 만난다는 설이 있고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포도나무 그늘 아래 더위를 식힌다고 해서 이 포도나무 역시 인생을 즐겁게 하고 모든 일을 신속하게 이루게 한다는 아주 좋은 뜻이 담겨 있다 할 것입니다. 해당화라고 있죠. 이 해당화는 꽃이 피면 신선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부귀영화가 집안에 가득하게 쌓인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복이 들어온다는 식물입니다. 또 가정의 형제가 화목하고 즐거움이 가득하다는 의미도 들어있는 식물이 바로 해당화입니다. 식물 중에서 좋은 의미의 길상을 상징하는 나무들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심리적 안정을 선사하는 반면에 어떤 식물들은 아름답고 곱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으나 인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식물들도 있습니다. 만약 적합하지 않은 식물을 정원에 심었을 때는 그 식물이 주는 에너지 또는 이 향기 등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비교적거리는 대표적인 수종 5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야레향, 야레향이 있는데요. 야레향은 저녁 무렵에 피어서 자극적이고 강렬한 냄새를 대량으로 발산시키는 식물로 알려져 있어서 인체 고혈압과 심장병 환자에게 있어서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하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소나무를 제외한 집안에 잣나무나 측백나무 같은 침엽 식물들이 많을 경우 꽃가루나 유향 등을 발산하여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거나 역겨운 마음을 불러일으킨다고 해서 집안에 잘 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협죽도라고 있습니다. 협죽도는 꽃송이의 독성을 함유하고 있어서 꽃향기에 정신이 혼미해질 수 있고 지력이 하강한다고 하여 집안에 심는 것을 꺼립니다. 또 울금향 또는 웃금향의 꽃은 독성을 함유하고 있어서 과다하게 접촉하면 모발이 빠진다고 해서 집안에 잘 심지 않는 식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외에 칡덩굴이나 양치식물인 고사리 등은 비교적 음의 기운이 많아서 만약 자라서 무성하게 되면 주택에 독충 등을 초래하게 되어서 가급적이면 집안에 심지 않습니다. 식물의 작용력이 크다 할 수 있지만 이 합리적인 이용 상황에서는 사람에게 좋은 것이자 좋은 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원에 식물을 조성할 때는 앞서 말한 작용들을 참고하시고 아름답게 정원을 조성하시면 그윽하고 쾌적한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정원은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복을 부르는 힐링풍스 제67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68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고 공감이 가신다면 좋아요와 알림 표시를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께서는 붉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좋은 내용을 만들어가는 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